그날 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엉덩이에 뭔가 거대한 게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누군가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민호 씨가 이런 식으로 저를 안은 적은 처음이었는데 죽은 남편의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놓지 마. 제가 너무 놀라서 몸을 빼려고 하니까 더 세게 안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그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정입니다. 64이에요.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예전엔 달랐죠. 한때는 미모의 보험 설계사로 꽤 잘 나갔어요. 월 수입도 괜찮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어했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는 걸요. 여자가 뭐하러 그렇게 바깥일을 해? 집에서 나만 챙기면 되잖아.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의 공장 사업이 잘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20년을 그렇게 집안일만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죠. 남편이 숨긴 빚이 있었거든요. 공장도 없어지고 집도 팔아야 했어요. 적금도 바닥났고 아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어서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돈벌이였어요. 시어머니 치매 간병하느라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거든요. 병원비, 요양원비, 남은 건 빈 통장뿐이었어요. 여러 군데 면접을 봤지만 다들 차갑고 면접 때부터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광고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이민호 회장님 댁이었어요. 73세 남성이 혼자 사는 큰 집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는 게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돈이 절실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다 할 수 있어요. 첫 면접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이민호 회장님의 첫마디였어요. 그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죠.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집주인들과는 달랐거든요. 점심은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예전 같았으면 선을 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이민호 회장님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요리할 때마다 부엌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구경하시는 줄 알았죠. 수정 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해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요리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정성이죠. 말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제 옆에서 같이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아내가 다 해줬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잖아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라고요. 수정 씨, 네. 돌아보니 회장님 눈빛이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뭐가요?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수정 씨 덕분에.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 분위기, 우리 사이가. 예전에 저였다면 선을 그었을 거예요. 가정부는 가정부, 주인은 주인이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제 대답에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짜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보험 설계사 시절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죠.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수정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회장님의 젊은 시절 얘기, 돌아가신 부인 얘기도 들었죠. 외로움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만난 사람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젊을 때와는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왔거든요. 이 비에 어떻게 가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아니에요. 택시 불러서 택시도 안 잡힐 거예요. 날씨를 보세요. 정말 폭우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게 됐죠. 객실에서 주무세요. 수건이랑 잠옷도 준비해 드릴게요. 회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밤 11시쯤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자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걸 보고 계셨죠. 잠이 안 와요? 네, 회장님도 그러신가 봐요. 가끔 이런 밤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져서요. 내일 중요한 계약도 있고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외로움에 대해서요. 사업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서요. 수정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때 번개가 쳤어요. 순간 회장님 얼굴이 환하게 보였는데 슬픈 표정이었어요. 무서워요. 제가 깜짝 놀라니까 회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조금요. 그러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회장님,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요. 다른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받았거든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수정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젊은 시절 얘기, 꿈이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저도 젊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어떤 꿈이요? 보험 설계사로 성공하는 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포기했죠. 아쉽지 않으세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뭐가 가장 소중해요? 이 시간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그냥 아침까지 더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마웠어요. 오늘. 그런데 이상했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이민호 회장님을 보는 제 마음이요. 그날부터 회장님과의 시간이 더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출근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커피 2잔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잘 주무셨어요? 네, 회장님도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어색함이었죠. 수정 씨. 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수정 씨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시다니.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루 종일 기다려지더라고요. 수정 씨가 오시는 시간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수정 씨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전 가정부고 회장님은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사업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수정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았어요. 저도 5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요? 그 간절한 눈빛을 어떻게 거절해요?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의존하다가 또 혼자가 될까 봐요.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해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어요. 정말 천천히요. 네, 수정 씨가 원하는 만큼요. 그날 우리는 솔직한 마음을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도 두려움도 말했죠.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아세요? 조금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감정을 부정했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회장님, 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물론이죠. 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어디서 일해?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 일하고 있어. 어떤 분인데? 나이가 어떻게 돼? 20 넘으셨어. 혼자 사시고. 아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일 그만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야. 그럼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의지할 거야? 말다툼이 됐어요. 아들은 체면을 생각하고 저는 현실을 생각했죠. 그날 회장님 댁에 갔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일을 그만두라고 해요. 왜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고. 회장님이 잠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만두실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복잡해서요. 사실 저도 고민이었어요. 회장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수정 씨. 네.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마음을 얘기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회장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이게 맞나?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다음 날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어제 밤 많이 고민하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뭘 고민하셨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요. 수정 씨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예요. 제가 용기가 없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무슨 용기요? 새로 시작할 용기요. 남들 시선을 무시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는데도 다시 사랑할 용기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요. 정말요? 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수정 씨를 잃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어때요? 천천히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시간을 더 주세요. 아들도 설득해야 하고. 얼마든지요. 기다릴게요.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펄펄 나는데도 일을 나갔어요. 돈이 아까웠거든요. 하루 안 나가면 하루치 일당이 없어지니까요. 수정 씨 얼굴이 왜 이래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감기 좀 걸렸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열이 이렇게 나는데. 청소하다가 어지러워서 휘청거렸어요. 아이고. 회장님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아픈데 왜 나와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괜찮아요. 일만 끝내면 회장님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어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누가 제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 줬나 싶어서요. 회장님이 저를 안방에 눕히시고는 직접 죽을 끓여오셨어요. 드세요. 제가 끓인 거라 맛은 없을 거예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이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수정 씨,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일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수정 씨가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날 회장님은 정말 직접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셨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빨래 개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반대로 접으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서 가르쳐 드렸어요. 이상했어요. 아픈데도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수정 씨. 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뭐가요? 이 모든 일들을 매일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 일이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5년간 쌓인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저녁에는 회장님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간이 좀 싱거웠지만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정 씨, 앞으로는 아프면 꼭 말해요. 약속해요. 네, 혼자 참지 말고요. 그날 밤 푹 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까 열이 많이 내렸어요. 회장님이 벌써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서로죠.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아프실 때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수정 씨, 앉으세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됐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수정 씨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수정 씨가 오시는 시간만 기다려요. 수정 씨 목소리 듣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회사에서도 수정 씨 생각만 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네, 이 집에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회장님이 깊은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럼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더 이상 가정부와 고용주로 지내지 말아요. 진짜 가족이 되어요. 정말 놀랐어요. 프로포즈인가 싶었거든요. 수정 씨, 저랑 함께 사시겠어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어요. 회장님,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도 사실은 네,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왜요? 잘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회장님께 어울릴까요? 어울리고 말고가 어딨어요. 우리가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설득해 보세요. 시간을 두고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도 제가 이 집에서 느끼는 감정도 완전히 바뀌었죠. 수정아, 오늘은 뭐 해 먹지? 이제는 수정아라고 부르셨어요. 민호 씨가 좋아하는 걸로요. 저도 회장님의 권유로 민호 씨라고 불렀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하는 시간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었어요. 수정아. 네. 고마워요. 뭐가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저야말로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요. 그런 대화들이 일상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어느 날 민호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나랑 정말 가족이 되어 줄래? 네, 결혼 말이야. 정식 프로포즈였어요. 민호 씨, 나이가 많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눈물이 났어요. 좋아요, 정말. 민호 씨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후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낚아채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죠. 수정아. 순간 제 엉덩이에 무언가 거대한 게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안긴 적도 처음이었지만 죽은 남편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놓지 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몸을 빼려고 하니까 더 꽉 안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그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희 관계에 대해 주변에 알려야 할 시점이 왔죠.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더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걸 보더니 축복해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3개월 후 우리는 정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라고 하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민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세요. 수정아, 잘 잤어? 네, 민호 씨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아침에는 민호 씨가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아침을 차려드려요. 수정 씨가 호강한다. 동네에서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어요. 정말 호강하고 있거든요. 민호 씨는 매일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수정아, 고마워. 뭐가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던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서. 요즘은 민호 씨가 회사 일을 적당히 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도 봐요. 이런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 왜요? 이렇게 딱 맞게 만나다니. 맞아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였던 시간이 믿어지지 않아요. 민호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그래, 수정아. 네가 없었으면 그냥 외롭게 늙어갔을 거야.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신기해요. 가정부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정아, 처음 봤을 때 뭘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하, 맞네. 나도 수정이를 처음 보고 고생 많이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몰랐죠.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주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64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새로운 만남을 꿈꾸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이어서 제가 잘 나가던 보험 설계사를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화 보험사. 우리는 서로 폭발하듯 미친 듯이 거칠게 사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세게 박철수 씨 머리를 잡아뜯으며 꼭 안았어요. 아, 머리.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간만에 철수 씨에게 집중하니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 젊을 때 왜 그랬나 싶은 순간들 있으시죠? 저는 정말 많아요. 특히 일을 그만둔 게 가장 후회돼요. 그 당시 월 500만 원 벌던 보험 설계사를 포기하고 20년을 의존하며 살았거든요. 남편을 잃고 나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밑바닥 구부러진 길도 결국 어디론가 이어지더라고요. 64세에 찾은 새로운 희망.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그냥 평범한 64세 가정부로만 보이시겠지만 20년 전 제 모습을 안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과거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적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시절이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수정 과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는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그것도 꽤 잘 나가는 아침 9시에 하이 소리를 내며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수정아, 또 1등이네. 매달 실적 발표할 때마다 들리던 소리예요. 그 당시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넘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넘쳤어요.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지금의 가정부 생활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 시절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고객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었는데 보험 상담하러 오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정 씨, 오늘 시간 있으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거든요. 죄송해요. 업무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선을 그어도 포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 일과를 보면 정말 바빴어요. 오전에는 신규 고객 상담, 오후에는 기존 고객 관리, 저녁에는 공부와 자기 개발. 주말에도 세미나 참석하거나 고객들 모임에 참석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 줬어요. 올해 우수사원상은 김수정 과장에게 수여합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달콤한 일이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수정 과장님, 새로운 고객분이 상담 신청하셨어요. 후배가 알려줬을 때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죠.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다른 남성 고객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키도 크시고 인상도 좋으셨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그게 제 남편의 첫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김수정입니다. 평소처럼 명함을 건네드렸는데 그분이 제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수정 씨,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보험을 원하세요? 업무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자꾸 떨리더라고요. 사실 보험보다는 수정 씨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다니. 고객과 개인적인 만남은 평소 하던 대로 말하려는데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지인 소개로 왔는데 듣던 대로 미인이십니다. 보험 상담도 받고 싶고 수정 씨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담이 시작됐어요. 이상했어요. 다른 고객들과 달리 정말 진지하게 보험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원들 보험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가족들 보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죠? 직원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2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인사를 하실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시겠어요? 보험 이야기 말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평소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나눈 대화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수정 씨는 꿈이 뭐예요? 더 큰 성공을 하는 거요. 언젠가는 제 회사를 갖는 것이 목표예요. 멋지네요. 저도 공장을 더 키우고 싶어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요. 그분의 꿈을 들으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만남이 늘어갔죠. 수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철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일을 응원해 주셨거든요. 수정아, 오늘 계약 잘 됐어? 실적 1등 했다며? 정말 대단해. 그런 식으로 격려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톤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주말에도 일하고 고객들과 저녁 약속이 그렇게 많아야 해?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여자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을 약속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수정아, 우리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일하는 게 싫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야. 이런 대화가 점점 늘어났어요. 철수 씨,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 둘 다 중요해요. 왜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특히 제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이 있을 때면 더 심했어요. 결혼한 뒤에도 수정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신혼인데 남편보다 일이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요즘 나보다 고객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자 고객들이 수정이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내가 몰라? 전 일로만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너는 그래도 남자들은 다르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수정아, 솔직히 말할게. 내 아내가 밤늦게까지 남자들과 만나서 일한다는 게 좋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이게 제 직업인데요. 직업을 바꾸면 되지. 쉽게 말하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생각해야지.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도 의견이 갈렸어요. 수정아,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 결혼하면 좀 달라져야지. 무슨 소리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일 그만두라고 해.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철수 씨는 계속 압박했어요. 내 공장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수정이가 굳이 일 안 해도 돼. 집에서 편히 지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일이 좋으면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됐잖아.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큰 계약을 성사시킨 날 일어났어요. 대기업 임원분과 10억 원 규모의 보험 계약을 따낸 거였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죠. 수정아, 대박이다.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 줬어요. 상사도 크게 칭찬해 주셨고요. 이번 계약으로 올해 실적 1위는 확실하겠네. 너무 기뻐서 바로 철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큰 계약 성사됐어요. 10억 원짜리.
그래, 잘 됐네. 목소리가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오늘 축하 겸 저녁은 외식해요? 미안, 오늘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하자.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가니까 박철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정아, 앉아봐.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계약 축하한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만해. 뭐요? 일 말이야. 이제 그만둬.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성과를 했는데. 그래서 더 그만둬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공하면 집에는 언제 신경 쓸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일 잘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정아, 우리 아이 가져야 하지 않아? 아이요?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 계획이 없잖아. 일 때문에 계속 미루고 좀 더 안정되면 언제까지? 수정이 나이도 있는데 그날 밤 싸움을 했어요. 나는 아내가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 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야, 요즘 수정이는 일 생각만 해. 나보다 고객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랑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정아, 솔직히 말해.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당신이 중요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일 그만둬, 제발. 박철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힘들어. 아내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수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수정아.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녹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입맞춤을 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폭발하듯 미친 듯이 거칠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세게 철수 씨 머리를 잡아 뜯으며 꼭 안았어요. 아, 머리.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간만에 철수 씨에게 집중하니 너무 좋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철수 씨 품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철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수정아, 정말 그만둘 거야? 상사가 놀라시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아깝다. 정말 아까워. 너 같은 인재가. 마지막 출근 날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후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일을 그만둔 후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를 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수정아, 이제 좀 편하지? 철수 씨는 만족해 했어요. 응,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편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수정아, 뭐 해? 그냥 있어. 집안일이라도 해보지. 그렇게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일만 하다가 갑자기 요리, 청소, 빨래를 전담하게 된 거니까요. 수정아, 오늘 반찬이 좀 짜네. 아, 미안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철수 씨는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자꾸 위축됐어요. 예전에는 월 500만 원을 벌어들이던 제가 이제는 집에서
반찬 짜게 했다고 사과하고 있다니. 그래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요리책도 사고 살림 관련 책도 읽어보고요. 수정아, 요즘 요리 실력이 늘었네. 정말, 맛있어.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씩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철수 씨 공장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이번에 큰 계약 성사됐어. 정말 잘 됐다. 수정이 집에서 내조해줘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철수 씨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수정아, 넌 정말 좋은 아내야. 고마워. 그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부러워했어요. 수정아, 너 정말 복받았다. 남편이 잘 벌어서 일 안 해도 되고, 그러게 우리는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걸까? 가끔 예전 동료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이상했어요. 수정아, 김 과장 승진했대. 이제 부장이야. 그렇구나. 너도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부장이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됐어요. 수정아, 내가 이렇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네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집중 못한다는데 나는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완전히 전업주부가 되어 있었어요. 보험 관련 지식도 까먹고 사회 돌아가는 일도 잘 모르게 되고 예전에는 경제 동향까지 꿰뚫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낯설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어요. 철수 씨 사업이 계속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고 부부 관계도 좋았거든요. 수정아, 우리 내년에 해외여행 가자. 좋아,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일상이었어요. 아들도 키우느라 바빴고요. 엄마, 배고파. 응, 금방 해줄게. 아이 키우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철수 씨도 건강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거든요. 수정아, 우린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살자. 그러자.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어요. 철수 씨가 늦는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수정아, 오늘 거래처랑 저녁 먹고 가야겠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어요. 그날 밤 11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철수 씨 부인이세요?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마음 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부인이세요? 유감스럽게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철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즉사했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음주운전으로 죽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철수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정아,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고인이 된 사람한테 그런 말하는 것도 아니야.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수정아, 힘내. 철수가 실수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까? 왜 저를 혼자 두고 갔을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장례 후에 철수 씨 회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모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에 빚이 좀 있습니다. 빚이요? 네, 작년부터 경영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좀 받으셨는데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2금융까지 합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요? 전혀 몰랐어요. 철수 씨가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사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나 봅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회사 정리하고 집 팔아서 빚부터 갚으셔야겠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살던 집, 금, 보험까지 모든 걸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려웠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아들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뭐든지 해볼게. 하지만 막막했어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벌어야 한다니. 이력서를 써보려고 했는데 쓸 게 없었어요.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없음, 전업주부, 이게 전부였어요.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것도 20년 전 일이라 의미가 없었어요. 그 분야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수정아, 힘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나이도 50대 후반이고 경력도 없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남은 돈마저 병원비, 요양원비로 다 나갔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없었어요.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까지 책임져? 너도 네 삶 챙기기 바빠.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살기를 찾아야 했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식당 서빙? 체력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트 계산, 기계 사용법도 잘 모르겠고. 수정아, 차라리 가정부 일 해볼래? 친구가 제안했어요. 가정부? 요즘 고령화 사회라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 댁에서 일하는 거야.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예전에 월 500만 원 벌던 보험 설계사가 가정부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 같이 찾아볼래? 그렇게 처음으로 가정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었죠. 첫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위축된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어떤 일들 할 수 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있어요? 집에서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행히 그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첫날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른 일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 씨는 다르네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몇 개월 후에는 소개를 받아서 다른 집에서도 일하게 됐어요. 하루에 두세 집을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수정아, 오랜만이다. 아, 그래, 오랜만이네. 요즘 뭐해? 그냥 이런저런 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회사로 다시 오면 안 될까? 경력 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나서 만나게 된 곳이 이민호 회장님 댁이었어요. 혼자 사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지원했던 거죠. 가정부로서 70대 이민호 회장님과의 첫 만남부터 재혼하기까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이야기를 참고해 주세요. 많은 시청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일자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월 500만 원 보험 설계사에서 일당 5만 원 가정부가 되기까지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민호 씨와 만나게 해준 운명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저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눈앞의 일들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분명 기회와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기보단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살아가 봐요. 이어서 한 달에 부부 관계를 90번 요구하는 병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들려드립니다. 수정아, 오늘 좀 피곤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민호 씨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64세에 재혼한 73세 남편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수정아, 오늘도 예뻐. 이런 말을 들으며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받다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깐만 이리 와봐. 밥 먹다 말고도 요리하다 말고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하루에 3번씩. 우리 나이에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한 번 거절했더니 화를 내고 다른 방에서 혼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에서 발견한 빨간색 팬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민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수정아, 아직도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다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민호 씨, 조금 쉬었다가. 수정아,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아직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결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민호 씨가 자주 말하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회사 임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같이 가자.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회장님의 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자랑스러운 아내인데. 그렇게 해서 벤츠 뒷좌석에 앉아 회사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운전해주고 저희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수정아, 아직도 너무 예뻐. 정말 내가 복 받았어. 그러며 제 다리를 살짝 만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깨를 주무르며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수정이는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깝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뜻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호 씨가 기사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손짓으로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건가요? 잠깐 들릴 곳이 있어. 도착한 곳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공사가 중단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멀리 가버렸어요. 민호 씨, 여기가 어디예요? 수정아, 우리 잠깐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 씨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여기서요? 기사님이 보는데. 괜찮아, 저 멀리 있어. 그렇게 차 안에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가는 길에 잠깐 임원 미팅 전에 시간 있으니까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멈추고 기사님은 멀리 가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의심보다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민호 씨가 나타나요. 수정아,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그러면서 뒤에서 안아주는 건 좋았는데. 민호 씨, 아침 준비해야 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매일 아침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더 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드세요. 하면서 앞치마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수정아, 앞치마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 민호 씨, 밥이 식어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그러면서 제 손목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지금이요? 밥 먹다 말고요? 지금.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매일, 정말 매일 반복되니까 지치기 시작했어요. 요리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안아주고, 수정아,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예뻐. 민호 씨, 불 켜놓고 있는데. 괜찮아, 잠깐만이니까. 그렇게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정말 위험했어요. 아침에 차에서 한 번,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서 또 한 번, 하루에 3번씩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하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늦게 만났으니까 더 간절한 거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언제 또 그런 요구를 하실지 몰라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또 오는 건 아닐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시장을 보러 다녀와서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호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수정아,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요. 이제 저녁만 차리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안아주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수정아, 또구나 싶었어요.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민호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저녁 먹고 나서 그랬더니 민호 씨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정아,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곤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어서. 힘들어? 그럼 내가 뭐야?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화를 내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민호 씨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저녁을 차렸는데 민호 씨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호 씨, 저녁 드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민호 씨가 혼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수정아, 들어와.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아내를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사랑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는 민호 씨가 맞나?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은 어색하게 지냈어요. 민호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고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같이 가자. 며칠간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부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다시 벤츠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어색하게 행동했나 봐요. 민호 씨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수정아, 오늘 왜 이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호 씨가 기사님한테 말하더라고요. 김 기사, 차 세워. 네, 회장님. 잠깐 볼 일이 있어. 차가 서자마자 민호 씨가 문을 열고 내리더라고요. 수정아, 먼저 회사에 가 있어. 나는 볼일 보고 갈게.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기사님이 저를 회사로 데려다 주는 길에 차 안에는 기사님과 저만 남았어요. 평소에는 기사님과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혹시 힘드시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제가 회장님을 30년 동안 모셨습니다. 30년이요? 전 사모님 때부터 모셨어요. 전 사모님? 사모님, 전 사모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세히는 기사님이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회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젊은 아가씨부터 유부녀까지 이 차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차 청소하다가 여자분들 속옷을 여러 번 주워서 버렸어요. 이 차에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사모님께서도 처음엔 모르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셨죠. 회장님이 외도를 하신다는 걸. 그래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미팅 시간이 다가와서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또 차를 타게 되었을 때 기사님이 말을 꺼냈어요. 기사님의 말을 들은 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오해인 걸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나니까 민호 씨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신규 사업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 같이 가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차에 탔어요. 기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수정아,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고마워요. 평소처럼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문득 발밑이 뭔가 이상했어요. 발가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슬쩍 내려다봤는데 세상에 빨간색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제 발밑 차바닥에 빨간색 속옷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내 건가? 아니에요. 전 빨간색 속옷을 입지 않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 씨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몰래 발로 그 빨간 팬티를 기사님 자리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으로 하면 민호 씨가 볼 수 있으니까 발끝으로 조심조심.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기사님 말이 떠올랐어요. 차 청소하다가 여자분들 속옷을 여러 번 주워서 버렸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차에서 민호 씨가 다른 여자와 속이 메스꺼웠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수정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니에요. 조금 멀미가. 그래, 창문 좀 열어줄까?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빨간 팬티가 계속 눈에 바렸어요. 언제 있었던 일일까? 며칠 전? 일주일 전? 나랑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도 정신없었어요. 민호 씨는 아무렇지 않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빨간 팬티 생각만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에서 밥하고 있을 때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 씨가 평소처럼 다가왔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수정아. 아, 오늘은 좀 아파. 처음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아니, 피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살인지 감기인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정아, 괜찮아? 병원 갈까? 민호 씨가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 싫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라고? 아픈데 혼자 있겠다고? 네, 좀 쉬고 싶어요. 민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나가주었어요. 이틀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호 씨가 몇 번 들어와서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계속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빨간 팬티가 보이고 기사님의 말이 들리고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나도 전 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무서웠어요. 둘째 날 저녁, 민호 씨가 또 들어왔어요. 수정아, 이제 그만 일어나. 2일째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말해봐.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호 씨를 봤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20년 전에도 사랑 때문에 일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제 존재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응, 말해봐. 이혼하고 싶어요. 민호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정아,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민호 씨가 침대에 앉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뭐를 잘못했냐고요? 하지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치욕스러웠거든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 우리가? 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민호 씨가 말했어요. 알겠어. 너무 의외였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자. 이혼하자. 정말요? 응. 억지로 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쿨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나는 그저 그런 존재였구나. 결혼 생활 2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민호 씨가 정말 쿨하게 해주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해주고 당분간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회장님의 재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받은 돈 중 일부는 아들을 위해 저축해 놓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거나 사업할 때 도움이 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 생겨서 기뻤어요. 수정아, 앞으로 잘 살아. 민호 씨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66세에 다시 혼자가 됐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해? 며칠간 멍하니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미경이가 떠올랐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야, 수정이야. 어머, 수정아, 오랜만이다. 잘 살고 있지? 그런데 미경아, 혹시 일할 곳 없을까? 일, 왜, 무슨 일 있어? 이혼했어. 뭐, 정말. 그렇게 해서 미경이 소개로 작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저녁 공부했어요.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규정들도 많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수정씨, 정말 실력자시네요. 젊은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많이 모자랍니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나이는 66세가 됐지만 젊었을 때의 그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고객들 성향도 달라졌고 그래서 퇴근 후에는 공부를 했어요. 66세의 공부라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니까 실적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1등은 아니어도 상위권에는 들었어요. 수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라니. 사장님도 칭찬해줬어요. 저녁에 원룸에 돌아가서 혼자 컵라면을 먹을 때면 이상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편안했거든요. 작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제 것이었고 아무도 갑자기 뒤에서 앉지도 않고 밥 먹다 말고 어디로 끌고 가지도 않고 제가 원할 때 쉬고 제가 원할 때 일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 관련 상담 봉사 활동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봉사활동이라니.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보험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20년 경력에 현재도 현업에 계시니까 최고의 조건이세요. 그렇게 주말마다 소비자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상담을 해드린 분이 60대 여성분이셨어요.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를 보니까 명백히 보험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거였어요. 이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에 그 여성분이 보험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젊었을 때는 돈을 위해서 보험을 팔았어요. 지금은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다루고 있어요. 66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경험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였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66세,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66세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 정말 행복해요. 혼자라서 외롭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해요. 늦은 나이에도 용기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